안녕하세요. 해바라기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은요. 바로 2025년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다양한 정부랑 또 지자체 휴가 지원금입니다. 아, 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주제죠. 맞아요. 자료들을 저희가 쭉 보니까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혜택들이 있고 또 여러분께 맞는 건 무엇인지 그 핵심만 딱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올여름 휴가 계획 세우실 때 좀 더 알뜰하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저희가 차려드리는 게 목표죠. 그렇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가장 먼저 역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눈에 띄는데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이거죠? 아, 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죠. 이게 근로자, 기업, 정부가 같이 여행 경비를 모으는 방식인데 올해는 특히 지원 인원이 15만 명으로 확 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규모가 커졌어요. 근로자 본인이 20만 원을 내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더해서 총 40만 원 상당의 그 포인트를 받게 되는 구조죠. 와, 40만 원이면 꽤 큰데요. 그렇죠. 국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또 비영리 단체의 근로자분들이 대상이고요. 아, 근데 중요한 점이 올해는 중견기업은 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그게 올해 좀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업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는 거. 아하, 그럼 회사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게 필수입니다. 이게 왜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또 지원 인원을 늘렸냐 하면요. 아무래도 그 팬데믹 이후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간의 복지 격차가 좀 더 벌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하고 지원 효과를 상대적으로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하려는 뭐랄까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효과는 좀 있었나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정부 지원금 10만 원당 소비 유발 효과가 약 8.9배 정도 됐다고 해요. 와, 8.9배요?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내수 진작 효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회사에 꼭 한번 문의해 보셔야겠어요. 자, 다음은 전국민 대상 지원인데요.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이건 숙박 할인 쿠폰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7만 원 이상 숙박하면 최대 5만 원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와, 할인폭이 꽤 커요. 그렇죠. 만약 4인 가족이 각각 쿠폰을 다 받는다면 일원상으로는 최대 20만 원까지도 할인이 가능한 거죠. 오, 20만 원. 이거 솔깃한데요? 근데 뭔가 제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예리하십니다. 중요한 제한 사항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제외예요. 아, 서울, 경기, 인천은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쿠폰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발급받은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써야 합니다. 네, 다음 날 아침 7시요. 엄청 짧네요. 네, 그렇죠. 이건 명백히 이제 수도권 외 지역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고 특히 비수기 평일 여행을 유도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유효 기간이 짧은 건 받으면 바로 쓰게 만들어서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로 노리는 거고요. 아하, 쿠폰 받으면 거의 바로 써야겠네요. 이게 또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발급이라고 하니까 와, 경쟁 치열하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무래도 선착순 방식이 단기적인 흥행몰이에는 효과적일 수 있는데 또 정보 접근성이 좀 낮은 분들께는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자, 그럼 국가 지원 말고 혹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만 주는 뭐 그런 특별한 혜택은 없나요? 지자체 지원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국가 지원 외에 지자체별로 아주 특화된 지원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서울시의 서울형 여행 바우처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15만 원을 내면 서울시가 25만 원을 지원해서 총 4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주는 거고요. 오, 이것도 40만 원이네요? 네, 경기도의 노동자 휴가비 지원도 비슷한 구조로 저소득 비정규직 분들께 4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본인 부담금 15만 원은 있고요. 아, 서울, 경기 말고 다른 지역은요? 그럼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비 지원 사업 안에 휴가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인천시는 특정 산업 근로자분들을 위한 휴가비 지원이 있고요. 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라고 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장기 체류형 여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와, 정말 지역별로 색깔이 다 다르네요. 네. 그래서 국가 지원이 좀 더 보편적인 대상을 아우른다면 지자체 지원은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필요에 맞춰서 더 세분화된 대상, 예를 들어 말씀드린 비정규직, 저소득층, 청년층 등을 공략하거나 아니면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향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국가 지원 자격이 안 되더라도 내가 사는 지역 공고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 의외의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꼭 챙겨봐야겠어요. 자, 그리고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게 규모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액수도 크고 대상도 전 국민이라서 아마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고요. 그럼 4인 가구는 평균 100만 원 이상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와, 네, 그렇죠.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지급 방식은 현금은 아니고요. 지옥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또는 카드 포인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중순쯤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아, 현금은 아니군요. 그럼 어디서 쓸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용처 제한이 있어요. 대형매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서는 사용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식당 같은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도록 딱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 기한도 아마 한 4개월 정도로 짧게 설정될 것 같고요. 아, 사용처 제한이랑 사용 기한. 딱 들어보니까 자금이 대기업으로 흘러가는 거 맞고 단기간에 지역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주 분명해 보이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정책 이름 자체에 민생 회복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들어가 있는 이유죠. 자금을 필요한 곳에 최대한 직접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흘러가게 하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사용처가 너무 제한적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실제 소비자 편의성이랑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원책들이 정말 다양한데 신청할 때 주의할 점도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중복수혜 제한. 예를 들어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받으면 서울형 여행 바우처나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같은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은 대부분 못 받게 됩니다. 아,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어떤 게 나에게 더 유리할지 잘 따져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선착순이나 추천 방식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가 뜨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하겠죠. 네, 일단 빨리 신청하고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득 기준이나 거주지 요건 같은 자격 조건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 알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게 많네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올여름에 잘만 활용하면 휴가비 부담을 정말 꽤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근로자 지원부터 숙박 할인, 또 지자체별 맞춤 혜택, 그리고 전국민 소비 쿠폰까지 여러분께 해당되는 지원이 있는지, 신청 자격이랑 마감일은 언제인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지원책들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내수 경기를 살리고 또 국민들께 어떤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과연 이런 직접적인 현금성 또는 포인트성 지원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어떤 여행 문화나 소비 습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아, 장기적인 영향이요? 네. 그리고 이런 지원이 이제 종료된 후에도 과연 지속 가능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단순히 지원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효과까지 생각해 볼 문제군요.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좋은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해바라기처럼 밝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